안녕하세요. 여기는 미술책방이고 저희는 오늘 MMC의 미술책방 프로그램 궁금한 전시 궁전에서 지금 술술센터에서 열리고 있는 설탕과 소금 전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그 전시를 기획한 임종은 기획자이고요. 옆에는 전시 참여를 해주신 김지평 작가님이십니다. 뒤에는 전시 출품작인 두 개의 신화 작품이고 병풍으로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그럼 오늘 저희가 인스타 요 라이브 전에 이제 이걸 보시는 분들에게 질문을 몇 가지 드렸어요. 그래서 그 질문이 이제 굉장히 흥미로운 질문들이 있었는데, 뭐 중독된 것들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고, 또 인생의 단 순간, 또 짠 순간, 이런 어떤 이제 비유적인 이야기들도 있었고요. 뭐 이제 질문만큼이나 답변도 굉장히 재밌었는데요. 작가님은 인생의 가장 짠내나는 순간, 짰던 순간, 그때가 이제 언제셨을까요? 저는 짠내 났던 순간, 짠내 난다 이런 표현을 최근까지도 잘 몰랐는데요. 네. 근데 그게 되게 고통스럽고 고생했던 순간 이런 그렇죠. 걸 얘기하나 봐요. 근데 아까 설문지에서도 봤는데 그 짠내 났던 순간이 통장 잔고가 10,000원 이하일 때 이렇게 나와 있던데 되게 공감이 갔습니다. 네. 네. 저는 이제 뭐 짠내라는 순간이 언제냐, 달달한 순간이 언제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뭐 다른 분이 대답이지만 지금이다 라고 했던 분들의 답이 좀 인상에 남고요. 이 전시는 아시아 현대미술가들이 설탕과 소금을 통해서 우리들의 역사와 현재를 돌아보고 또 현대미술 작품으로 그것들을 재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단짠이라는 현상을 매개로 소금과 설탕을 돌아보면서 근대화 과정이라든지 세계화 속의 우리들이라든지 사회 현상, 환경 문제까지 탐구하고자 했습니다. 네. 저는 이제 평소에 동양화에 대해서 이제 작업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동양화를 한다라는 말이랑은 조금 차별화시켜서 어떤 동양화의 배경이나 제도나 어떤 표현 방식, 지각 방식 이런 것들, 뭐 재료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다루고자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는 제가 뒤에 보이시는 병풍 작업인 두 개의 신화라는 작업을 이 설탕과 소금 전시에 출품해서 전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옛날 이야기, 그러니까 구전설화하고 그리고 현대의 건강신화 이 두 가지가 겹쳐진 그런 작업입니다. 옛날에 있었던 소금장수가 등장하는, 지금은 이제 없어진 소금장수가 등장하는 옛날 이야기 구전설화들을 제가 모아서 한지에다 프린트를 하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전 세계에 있는 어떤 설탕 광고, 소금 광고, 소금 광고 중에서도 건강이랑 뭐 자연, 지역 특산물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그런 광고 문구와 로고들을 섞어서 이제 그렸던 거예요. 근데 요 작업은 두 개의 신화라는 말 속에 이제 함축된 것들이 여러 가지 대비가 있는데요. 이 대비 안에는 소금장수 이야기처럼 옛날 이야기에 대한 옛날 사람들의 어떤 믿음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광고 문구를 보면서 사람들이 믿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사람들이 광고를 보고 믿는 그런 믿음 두 가지 대비가 있고 그리고 또 소금의 유통 방식, 그러니까 지금은 없어진 소금 상인, 소금 장수를 생각해 보면서 어떤 유통 방식의 변화나 대비도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또 시각적으로는 이렇게 텍스트하고 이미지의 대비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제가 생각한 거는 어떤 소금의 가치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면서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소금 가치가 너무 높아서 금이나 화폐와도 같은 가치와도 맞먹었었는데 지금 소금은 굉장히 값싼 상품, 그렇죠. 물품이잖아요. 그렇지만 지금은 어떤 지역의 특산품이라던가 뭐 히말라야 소금, 그다음에 뭐 사해 소금 이런 지역을 강조한다든지 자연, 내추럴, 뭐 유기농 이런 걸 강조하면서 건강에 대한 어떤 믿음을 주면서 또 다른 경쟁 가치가 이루어지는 것에 관심이 있어서 그런 가치들도 생각해 보면서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의미에는 여러 가지 대비, 상반되는 대비들이 숨어져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실제로 전시장에서 작품을 보시는 분들도 그 작가님이 텍스트가 완전히 읽혀지게 만드시지 않았는데도 되게 네. 뚜렷지게 보고 싶어 하면서
또 이미지도 보시면서 또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 딱 일치하지 않는 혹은 미끄러지는 그 상황들을 되게 즐기시는 것 같고 두 개의 신화가 재미있게 중첩이 돼서 다들 그 이렇게 뭐라 그럴까 즐겁게 관람하시고 또 이렇게 호기심 어린 눈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이제 조사를 또 하면서 아, 설탕과 소금의 사연이 너무나 많구나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구전이나 문헌으로 전해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고 참여 작가님들도 관련해서 책이나 이렇게 선생님처럼 뭐 민담으로 구성된 것들 혹은 뭐 이제 그것이 또 책이 된 것들 이런 작품들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책과 관련된 설탕과 소금 작품이 여러 점 출품이 되었는데요. 칭칭야오 작가님은 청공괴물이라는 명말 청초 이때 이제 지어진 이제 서적이 있는데 그게 이제 일종의 산업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그래서 백과사전, 산업백과사전 같은 건데 거기에도 이제 설탕 제조법 같은 것들이 나와서 그것들이 또 작품으로 이번에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연작 시리즈와 함께 그 산업 발전과 현대 사회에 대한 변화한 이야기 그 작품들도 같이 있는데 올해 새로 만들어 주신 작품은 까오슝에 있는 그 참여하신 그 첸 작가님의 동료 작가님의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스튜디오는 사실 원래 뭐였냐면 설탕 공장이었는데 그것이 이제 국영산업이었다가 또 문을 닫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게 이제 쇠락한 어떤 시설이 되었다가 그 예술가들이 이제 그것들을 사용하게 되는 이런 어떤 요즘 우리가 보는 도시들의 면목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 있었고 그 전시를 이제 개최한 지역도 그런 곳이어서 이 작품이 그 예술가의 삶도 보여주고 또 맥락도 맞아서 좀 반가웠던 작품입니다. 그리고 또 뭐 리서치하고 관계됐던 작품은 이제 그 죽음의 섬이라는 그 디지털 게임을 갖고 만든 작품이 있는데요. 소금과 설탕을 어떤 뭐 세계관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뭐 설탕과 소금으로 이루어진 세계에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해본 적이 있고 이제 조사를 하다 보면 이제 빠져들게 되는데요. 노승복 심판섭 선생님하고는 제가 이제 4.3 전시를 계기로 2018년도에 같이 협업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분들이 그 디지털 게임을 만들어 주시기로 하시고 소금과 설탕 두 개의 노예들이 염전 노예와 설탕 반 노예가 그 탈출을 하는 내용으로 이제 귀여운 게임을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시장에 오시면 설탕과 소금에 대한 역사들과 그것들에 대한 뭐 작가님의 생각들 이런 것들이 이제 지나가는 과정으로 그 게임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안드로이드 폰에서만 사실은 되는데요. 게임도 즐겨 보실 수 있어요. 네. 소금 얘기를 하면서 그 이제 두 가지의 소금, 그러니까 이제 현대의 소금과 과거의 소금이라 해야 될까요? 아니면 또 두 개의 신화 이야기를 다루었는데요. 그 예전에 소금에 대한 이야기는 구전설화 그것들을 모은 책으로 알고 있어요. 그거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해 주세요. 제가 이제 구전 설화집을 참고를 해서 작업을 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인데요. 5, 6년 전에 제가 이제 평안도 연작이라고 해서 북한 지역을 이념적인 지역이 아니라 문화적이고 어떤 이야기가 가득한 지역으로 다시 재구성한 그런 전시가 있었어요. 그 이유는 이제 저희 어머니가 평안도 이제 평양 근처에서 태어나셨고 저희 가족들이 평안도 출생이신 분들이 많아서 가족의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또 기억하면서 그때 평안도 사투리로 이루어진 그런 구전 설화집을 처음 이제 접해보고 그리고 이 평안도 사투리가 주는 그 어감과 신화적인 어떤 감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새로 구성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이 설탕과 소금전을 준비하면서도 여러 가지 뭐 소금 장수 이야기부터 뭐 소금길 그다음에 소금 경로 이런 근데 이전에 소금의 어떤 유통 방식이나 이야기들 찾다가 우연히 다시 그 옛날 설화집이 생각이 나서 봤는데 거기에 너무 재밌는 소금 장수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다 사투리로 되어 있어서 경상도 사투리부터 평안도 사투리, 함경도 사투리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책은 191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의 구전 설화들을 모아서 이제 10권으로 만든 임석재 구전 설화집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둘 모아서 참고로 해서 이번에 이렇게 전시를 하게 됐고요.
책이나 텍스트를 이용하는 작업은 그 외에도 제가 뭐 고딕 소설을 이용하거나 그렇죠. 아니면 뭐 장르 문학에서 어떤 모티브를 얻거나 뭐 그런 경우는 이제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사실은 소금 설화나 소금 장수 이야기를 이제 나누면서 그 리서치 초반에 네. 예, 굉장히 당황스러워서 저는 이제 이해를 할 수 없는 이야기인 네. 거예요. 현대인으로서는 이 서사가 지금의 서사 구조랑 너무 다르고 그 다음에 뭐 이게 말도 사실은 익숙치가 않으니까 이거를 과연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내지는 이게 지금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또 작가님한테도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막 물어봤던 그런 네. 기억이 나요. 거기 안에서 어떤 패턴이나 뭐 그런 것들을 찾기는 어려웠는데 이 소금장수라는 사람이 갖는 것 자체가 소금길, 이동 경로 이런 걸 그냥 함축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했던 방식대로 뭐 고지도나 소금의 경로, 소금길 이런 것들도 사실 처음엔 좀 그려보다가 뭔가 이렇게 리서치를 기반으로 한 작업에서 왜 마음은 다 보여주고 싶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만큼 조사했으니까 이렇게 다 보여주고 싶은데 그걸 다 넣는 게 아니라 어떻게 덜어내야 될까를 생각하다가 소금장수라는 사람이 근대 이전에 있었던 지금은 없어진 어떤 인물형이고 그 사람이 상징하는 것이 굉장히 많구나. 이동이나 소금길이나 그리고 뭐 분단 이전에 또 우리나라나 뭐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것이 있어서 소금장수 이야기 중에 아주 원형적이고도 신화적이고도 재미있는 이야기들, 좀 무의식을 건드리는 그런 종류의 이야기들을 지금의 광고와 이제 대비시켜서 대비가 확 일어나는 그런 이야기들을 모은 것이죠. 네. 뭐 지금 우리가 뭐 대중매체를 어디서든지 볼 수 있는 것처럼 사실 소금 장수는 세상 끝까지 가는 분들이었잖아요. 소금을 안 먹고는 못 사니까 어디든 가서 이제 소금을 팔고 다른 것들과 바꿔오고 그 굉장히 무거운 짐을 지고 다니면서 이야기를 또 전하고 네. 하는 그런 상황들 네. 그런 상황들이 상상해 보면 굉장히 고되지만 또 어떤 면으로는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담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 작가님도 많은 조사를 통해서 이제 그 작업을 준비를 하셨고 저희 작가님들도 대부분 신작이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많은 연구를 통해서 작품을 만들어 주셨는데요. 그 김하영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그 책을 또 아예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책의 내용은 또 이제 여러 다른 책들을 기반으로 뭐 목민심서부터 다양한 책들과 다양한 문헌들을 갖고 작품을 구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책 자체가 묶은 것으로 전시돼 있어서 이제 전시장에 오시면 한 장씩 한 장씩 보시면서 그 이제 내용을 보실 수도 있고요. 전시장 벽에 또 하나씩 붙여서 그 작가님이 그 물론 책 구성도 그렇게 돼 있지만 그 편집하신 순서대로 또 내용들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4층 전시장에 그게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전시장으로 오시면 그 바로 이제 천일염 이야기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천일염이 우리나라 기후에 안 맞는 천일염의 조건도 나오고 우리나라 기후 조건도 나오는데 이렇게 자연 조건하고 어긋나지면서 환경 파괴도 되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그 책에 담겨 있고요. 그 작가님의 어떤 실천적인 모습들, 그래서 이 책을 만들 때 뭐 본드나 플라스틱을 안 쓰기 위해서 이제 노력하신 것들을 책을 통해서 볼 수도 있고, 작가님이 구성하신 구성물들도 친환경적인 이런 재활용 그 가구들을 사용하셔서 그 염전판을 또 만드셔서 그 소금의 사연들을 올려주셨는데요. 사실 책은 굉장히 흐릿하게 인쇄가 되어 있어요. 마치 소금 결정들이 이렇게 가늘게 그려진 것처럼 되어 있는데, 그것도 이제 최소한의 잉크로 그 희미한 이야기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내용만큼은 정말 강한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전시를 보시려면 이제 물레동 술술센터를 오셔야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전시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물레동은 영단주택이 이제 지어졌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때 그 일본 사람들이 이주하고 또 한국 일부 노동자들도 살게 이제 주택을 그 계획을 해서 만들었는데요. 그런 역사들, 그 다음에 이제 뭐 개항이나 식민 이런 역사도 볼 수 있고, 또 그 이후에는 그 사람들이 빠져나간 다음에 산업화의 현장으로 우리가 이제 한국의 어떤 혹은 아시아의 그 아시아가 경험한 흔적과 기억을 조금이나마 볼 수 있는, 그리고 이제 그것이 아직도 조금 결결이 남아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또 근처에 뭐 대선제분이나
그 제일제당 이런 그 관계된 회사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점을 그 지역을 통해서도 그 설탕과 소금의 흐름을 볼 수 있고 또 설탕과 소금을 통해서 지역을 볼 수 있는 이런 곳이라서 이제 물레동에서 전시를 하고 싶었고요. 김치평 작가님도 실은 이제 작가시지만 공간을 운영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산수문화 이야기도 아울러 해주시면. 예, 산수문화는 제가 작업하면서 운영하고 있는 공간인데요. 2016년도에 문을 열어서 이제 올해로 6년차 이제 전시 공간이고 또 워크숍 공간으로도 활용하고 그렇게 열려 있습니다. 저는 네. 연구 공간 같은 곳이에요, 저한테는. 네. 신림동에 있고요. 그래서 물레동이랑 약간 비슷한 면도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조선족 분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거주를 하셨다가 네. 최근에는 이제 대림 쪽으로 많이 이동을 하셔서 이 물레동처럼 지금 전시하고 있는 물레동처럼 최근에는 갑자기 뭔가 카페라든지 예쁜 그렇군요. 공간, 네. 문화 공간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급속도로 생기고 있어요. 근데 이제 산수문화는 제가 이제 관심 있는 분야, 동양화도 그렇지만 동아시아 문화를 은유하는 그런 명칭을 가지고 있고, 산수라는 것이 이제 철학 개념이기도 하고 예술, 뭐 아무튼 동아시아에서만 이렇게 그렇죠. 자연관, 철학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함축하는 말로서. 네, 그래서 전통의 다양한 층위나 뭐 알려지지 않은 전통, 그다음에 쓰이지 않은 역사, 그리고 어떤 탈식민을 했다고 상상하는 어떤 네. 그런 제안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는 공간으로서 문을 열었어요. 그래서 지역, 주변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하고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물레동하고 이렇게 연결지어서 그런 공간을, 그러니까 메인 어떤 문화 중심지가 아닌 그럼 주변에 있는 문화 공간으로서는 술술센터하고 좀 연관성이 있을 것도 같아요. 네. 네. 전시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그 전시장의 어떤 구조물 또 뭐 동선, 흐름 이런 것들에 또 작가님 작품이나 다른 작가님들이 이제 기여해 주신 바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특히 이제 이 뒤에 오늘 잠깐 국현에 방문한 이 병풍 같은 경우에도 예전 건축적인 관점에서는 가벽이기 때문에 저희 그 전시장 4층에는 이제 사실은 벽이 없는 게 마땅한 공간이긴 해요. 그냥 전시장이 아니고 홀로 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벽이 없는 곳에 가벽이 와서 너무 이제 제가 원하는 어떤 상황도 되고 또 작가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컨셉하고 또 형식이 잘 맞아서 정말 잘 맞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김하영 작가님 벽도 이제 벽이 2개가 있는데 그 염전판 모양의 테이블하고 그걸 또 이렇게 세우셔서 만들어 주셔갖고 그 가벽이 없는 전시장에 2개의 벽 자체가 작품으로 나와서 굉장히 기획자로서는 그 많은 좀 득이 있었달까요? 예, 좋았었습니다. 네. 이제 지하 전시장은 사실 이제 여느 전시장 하고 비슷해요. 근데 이제 원래는 전시장 용도 건물은 아니어서 천장이 높거나 뭐 이렇게 아주 좋은 컨디션은 아니지만 이제 빛이 조절이 되고 그런 곳이고요. 그다음에 4층 전시장 같은 경우에는 생활 공간이 이제 목적인 곳이기 때문에 일종의 거기서 물레동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큰 창문들도 있고, 작가님이 창문도 하나 가려주시고 또 김하영 작가님도 창문 하나 가려주셨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창문을 돋보이게 해주신 작가님이 있으세요. 탕마웅 작가님 작품은 그 설탕과 소금이 사람 몸에서 이제 빠져나오는 거꾸로 이제 이동하는 설탕과 소금 모습을 보여주는데 전시장 창문에서 그 전시장 바깥을 바라보면 또 시간의 흐름을 거꾸로 그 결을 좀 이렇게 층층이 볼 수 있는 그런 곳에 작품을 또 설치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전시장과 그 외부를 연결시켜주는 작품, 이제 이런 작품으로도 의미가 있었고요. 그 시선도 이동시켜 주시고 했어요. 네, 또 시선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그 병풍이나 족자, 작가님이 평소에 연구하시던 내용을 또 빼먹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이번에는 그 백납병풍 형식이라고 해야 되나? 네. 이런 것들이 나와서 정말 너무 좋았고, 그 다음에 그 이야기를 조금 더 해주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동양화의 재료나 표현 방식에 이제 관심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그림을 담는 어떤 그릇 같은 거, 그러니까 액자나 이런 것에도 이제 관심이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동양화에서는 액자에 해당하는 것들이 병풍, 족자,
화첩, 두루마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이제 표구라고도 표구 매체라고도 부르고 그쵸. 장황이라고도 불러요. 네, 근데 장황하다 할 때 장황이죠. 이 장황 매체가 재미있는 이유는 그림이나 글씨를 보여주는 방식이 그냥 벽에다가 그림을 거는 게 아니라 네. 약간 엿보기도 하고 가렸다가 폈다가 뭐 이런 역할도 하고 숨기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시선의 문제들을 다루기에 네. 현대 미술이라는 게 어떤 시선의 역사라고 그쵸. 볼 수가 있는데 이 장황 매체를 다루면서 그런 시선의 문제를 환기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재밌게 느껴져서 되게 최근 작업에 특히나 이제 많이 쓰고 네.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 술술센터의 4층이 벽이 이렇게 많은 공간은 아닌데 그쵸. 저는 그림을 전시하고 싶고 이랬을 때 당연히 병풍을 생각을 했고요. 네. 그리고 병풍에도 여러 가지 좀 이름들이 있는 경우가 그쵸. 있는데 이런 형식의 병풍을 이제 백납병풍이라고 불러요. 네. 그러니까 하나의 그림이 이렇게 쭉 연결되는 화면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쵸. 이렇게 작은 소품들을 여러 개 걸어서 보관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백납병풍이라고 부르고요. 이 백납병풍은 이렇게 소품을 모으거나 네. 정무라, 풍경화 뭐 이런 거 그쵸. 아니면 뭐 산수화, 기명절지화 이렇게 얘기해야 네. 되나? 이제 아니면 뭐 글씨 이런 것들도 다 모을 수 있는 그런 형식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의 기준으로 말하면 약간 스크랩 아니면 뭐 컬렉션 이런 개념과 이제 예. 맞닿아 있어요. 작가님하고 처음 만났을 때는 우리가 소금으로 하려고 하진 않았어요. 종이비엔날레도 같이 하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제가 이제 김지평 작가님은 설탕을 염두하고 조금 뵀던 작가예요. 왜냐하면은 작가님이 연구하시는 동양화라는 맥락과 좀 그게 닿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동양화 자체를 하시는 게 아니라 동양화에 대한 작업을 하시는데 그것이 탄생한 시기와 설탕의 유입 시기가 이제 거의 맞물려 있고 뭐 당연히 그것은 이제 근대적인 산물이고 또 서양화의 유입 시기 뭐 이런 것들 근대화와 관계되는 점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설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 이제 막연하게 좀 그런 네.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설탕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은 교육은 받았지만 어떤 여성의 울타리 안에서 그 여성의 성 역할을 되게 충실하게 하는 그런 이미지가 이제 강한 설탕이 주는 이미지하고 그게 이제 맞물렸어요. 왜냐하면 이제 새로운 요리법에는 설탕을 넣고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족자 작업을 같이 전시를 한번 또 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설탕이라는 맛의 감각이 우리 입맛을 한 100여 년 동안 다 바꿨고 또 서양화의 유입이 우리의 어떤 감각을 다 바꿨다는 뭐 이런 좀 순진무구한 네. 생각들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처음에 소금보다는 설탕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선생님 이미지는 또 어쩐지 설탕 같은 이미지? 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설탕의 설탕이 네. 유입되고 나서 그것이 우리의 어떤 미각이랑 감각을 바꿨다면 서양의 유입이 바꾼 우리의 또 다른 감각, 시각적인 감각 이런 것들이랑 그러니까 미각과 시각 네. 이것을 연결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그쵸. 생각도 했고 저는 사실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그런 아이디어인데 임종원 선생님께서 그 얘기를 해주셔서 초반에는 이제 설탕을 광고하는 그 60, 70년대 여성 이미지들을 먼저 리서치를 했어요. 근데 사실은 설탕보다는 그 미원이 엄청 많이 나왔고요. 그 조미료 네. 미원. 그리고 좋은 조미료를 쓰고 좋은 설탕을 쓰는 여성은 신여성이다. 그래서 네. 그 예쁜 에이프런에 땡땡이 옷에 그리고 되게 예쁜 주부들이 그 설탕들을 이렇게 선전하고 있더라고요. 되게 약간 이렇게 정형화된 어떤 광고 이미지가 있어서 네. 그것을 가지고 제가 여성의 옷을 족자 또는 병풍으로 표현했던 네. 작업이 있어서 그렇게 작업을 해볼까라고 네. 이제 처음에 생각을 했었다가 한참 진행을 하다가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소금이 그 소금의 변화한 가치만을 가지고도 네. 근데 이전과 이후에 이제 변화한 가치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사실 하고 싶은 게 많았는데 이번에 그쵸. 참 덜어내는 게 어려웠어요. 예. 그뭐 다른 작가님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소금과 설탕이라는 거는 너무나 생활에 밀접하고 우리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데 또 이제 되게 슬픈 이야기들이 많은 그쵸. 이야기들이 있는 거예요. 뭐 어쨌든 굉장히 많은 희생이 있어야지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고 또 이 시간까지 올 수 있었더라고요. 네, 이게 미각에 관한 전시처럼 보이지만 사실 굉장히 서정적인 작업도 있고 그쵸.
그리고 문명사를 다루는 작업도 전시이기도 있고요. 하니까 사실 설탕 소금 가지고 한 3년 정도 더 전시를 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네, 저도 이게 많이 아쉬움이 있어요. 전시 규모라는 거는 분명히 이제 한계가 있는 거기 때문에 네. 하지만 이제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들, 그러니까 소금과 설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좀 지식이나 그런 것들이 있다면 또 뭐 느꼈던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좀 다른 선택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전달이 되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해봤고요. 그래서 전시장 아예 초입에 설탕과 소금이 좀 안 보이는 상황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하 전시장에 문영민 작가님 걸로 아주 이렇게 빗으로 음, 미디어 작업으로 유튜브에서 단짠 뭐 혹은 설탕과 소금 작가님이 리서치한 10개의 단어가 있으신데요. 이제 흥미를 가지시고 그 작품에 대해서 이제 조사하셨던 그 단어들을 실시간으로 유튜브에서 꺼내서 그것이 지정한 그 단어들로 지정한 색깔의 빈도로 또 색면을 만드시고 그것들을 좀 제 입장에선 단짠을 어떻게 좀 시각화해 줄 수 있을까? 혹은 설탕과 소금을 처음에 안 보여주면서도 설탕과 소금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뭐 이완 작가님이나 엘리아 노르비스타 작가님 이분들이 설탕과 관계돼서 아시아가 겪었던 근현대 사회의 쓰라린 경험들 또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것들 우리가 잊고 있었던 것들 이런 이야기들로 이제 전시가 좀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4층에 올라오면 이제 조금 더 그 여러 가지 상상력을 발휘해 주시는 작품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층에가 이제 마지막 작품인데 이제 가장 넓은 바다를 갖고 있지만 소금을 수입해야 되는 인도네시아의 어떤 염전의 사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설탕의 그 여러 가지 생산 과정들 친환경적이든 아니면 단일 경작으로 하던 어쨌든 굉장히 사람을 상하게 하고 자연도 상하고 그 다음에 어떤 여러 사람들이 그 살아가는 공동체도 힘들게 하는 네. 그런 상황들을 이제 보여주는 작품으로 이제 마지막 작품이 이제 이야기가 됩니다. 저희는 뭐 이제 전시는 오셔서 보시면 되는데 뒷 네. 이야기와 미래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설탕과 소금이라는 전시 주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리서치를 이제 많이 하고 그리고 그 중에서 제가 못했던 것들 그리고 이번에 이 소금 이야기들을 여기 지금 프린트를 해서 그 위에 그림을 그렸는데 사실은 신화적이고도 그리고 먼 이야기이기 때문에 잘 읽히지 않게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네. 소금 장수하고 뼈다귀 이야기 뭐 이런 네. 거에서 소금 장수랑 뼈가 만나서 뭐 굉장히 이상한 정말 괴상하고도 그렇지만 너무 매력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제가 그런 몇 가지 이야기들이 약간 미술의 문제하고 연관되는 것들을 좀 그냥 발견했달까? 우리는 미술만 보이니까. 네. 재밌을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이것을 나중에 좀 발전시켜 봐야겠다 그런 네. 생각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설탕에 대해서 아까 제시해 주신 그런 작업도 이제 네. 전시를 할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그 설탕과 동양화 그리고 여성의 문제 이것도 좀 생각 중이에요.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저는 10월달, 12월달 계속 전시가 있어서 네. 작업하고 있고 산수문화도 올해 전시는 이제 더 이상 없지만 워크숍이랑 저희가 또 준비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그런 거 이제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네. 뭐 산수문화는 사실 전시도 하지만 계속 그 큰 틀에서는 어떤 것들을 연구해 나가는 과정으로서 전시도 보여주시고 또 하반기엔 특히 리서치 작업이 있으시다고 해서 이 결과들을 좀 되게 기대해보고 싶어요. 저희 전시는 그 술술센터에서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고 있으니까 그 네이버를 통해서 예약을 해주셔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디지털 게임의 형식도 있고요. 그 병풍 형식도 있고 그 지금은 뭐 사실은 그 책은 남아 있지 않고 영인본만 남아 있는 책이지만 그 천공괴물이라는 옛날 책의 가짜 그 모사본 이런 것들도 보실 수 있고 소금과 설탕에 대한 풍부한 이야기들을 다양한 매체로 좀 만나실 수 있게 준비를 했어요. 요즘 코로나 때라서 사실은 이제 국제 교류가 너무 어려운 시절이지만 이 뭐 소금과 설탕은 아시아를 한번 볼 수 있는 좀 계기가 되는 물건이고 그것들을
또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또 작가님들을 초대해서 전시장에 그 작품으로 이제 보여드리고 모시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인스타그램 이 라이브에서 나눈 이야기들은 나중에 짧게 편집이 돼서 국립현대미술관 문화재단 유튜브 채널에 올라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네. 그리고 네. 그 전에 전시를 좀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이들 전시 보러 많이들 네, 전시 와주세요. 많이 보러 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